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장인입니다. 저번 편에 알바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같은 점주님들 입장에서 새 알바생 채용하는 제 나름대로의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점주 경력 3년 동안 채용 확정한 사람만 따지면 지금까지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사실 지금도 직전까지 시행착오는 겪었었습니다. 꼭 제 얘기가 다 맞으니 이렇게만 하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를 제 경험담이나 현재 상황과 엮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지원으로 필터링. 일단 저는 이렇게 6가지 간단 자기소개 항목 포함해서 무조건 문자로 지원해달라고 공고를 올립니다. 이름, 성별, 나이, 사는 곳, 학교 여부, 편의점 경력 여부. 학교 여부를 묻는 것은 지원자가 학생일 경우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일하고자 하는 점포와 재학 중인 학교의 거리가 먼데 대면 수업을 다니는 경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시점과 그 학생의 재학, 휴학 혹은 졸업 예정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 문자를 받았는데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누락된다거나 아예 문자 대신 혹은 전화를 때린다? 그럼 1차에서 바로 가차없이 아웃입니다. 아웃! 이런 친구들은 채용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점주님의 지시사항을 흘려듣거나 흘려읽을 가능성이 제 경험상 당장 급하다고 그냥 채용했을 시 정말 그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물론 그 좋지 않은 느낌을 알고도 그냥 채용한 점주님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공고 올리는데도 돈 들지, 한 사람 면접 보기까지도 연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에너지 소모되지, 또 사람 더 본다고 더 나은 사람일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아무튼 급하다고 막 채용했다가 나중에 결국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면접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닥 썩 내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뽑지 않으면 내가 24시간을 뛰어야 한다! 이런 극한 위기에 처하신 게 아니라면 점주님들의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꼭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좋은 근무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작년 말 비슷한 시기에 오후와 야간 근무자가 그만뒀으니까 각각 후임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한 달 남겨놓고 얘기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물리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두 번째 점포로 옮겨와서 깨달은 몇 안 되는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이 근무자가 너무 구하기 어렵다는 건데, 애초에 지원 문자 자체가 청대에서 할 때는 차고 넘쳐가지고 면접도 여러 보고 그 중에서 고르기도 하고 그럴 여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매출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 흔히 쓰는 그 알바 괴물 사이트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용 지급하고 하루에 몇 번 상위로 노출되도록 점프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나 기간에 따라 최소 10,000원대에서 최대 거의 200,000원 가까이 되는 것까지 있네요. 게임 아이템 현질하는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도 이 두 번째 점프 와서 처음 알았어요. 첫 번째 점프 했을 때는 애초 구인난에 빠진 적이 없으니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강남 직장인 상권인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손님은 많은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손님 많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뭐 암튼 그 친구들이 각각 정한 날짜에 그만두고 나서도 방출만 되고 영입 없이 설마 제가 한 달간 총 11번에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었네요.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친구들이 추가로 임시 땜빵 해줘서 그 정도?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업하는 제 가족이 한 명 계시기 때문에 근로자 3명 가지고도 커버가 가능했던 거지. 동업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아무튼 한 달 넘게 이어진 역대급 구인난 속에 오후 야간 각각 4-5번씩 새로 올리고 아까 언급했던 점프 아이템 현질도 해보고 그 한 달 동안 면접 온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3명 중 2명은 그다지 내키지 않았고 1명은 나쁘지 않아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 하겠다고 추후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 고생 끝에 연말 즈음에 기적처럼 오후 야간 2자리 다 괜찮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직 초반이라 속단하기 이르긴 하지만 면접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 아주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인내 끝에 저도 탈야를 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신도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어구죠.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이기고 있더라도 경기 종료 휘슬 불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데 근무자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딱 지원 문자 한 통으로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이 오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 문자의 주인공이 면접 때 과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면접 시간까지 잡아놓고 무단으로 안 나타나는 건 정말 일상다반사거든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이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돼서 그런지 아마 면접 본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면접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라도 보내주면 그건 굉장히 예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가 문자 지원이라 치면 2차가 면접인 건데요. 면접 봤는데도 별다른 걸리는 거 없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에게 채용 통보를 합니다. 교육 혹은 첫 출근을 언제 몇 시에 하라고 얘기해 주면 뭐 알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점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공고 마감시키고 그 이후에 오는 지원 연락들에 대해 이미 사람 구했다고 못 박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면접 보고 합격 통보 받아놓고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면접 합격 통보 받은 또 다른 곳과 저울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자들만 면접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점주님들이나 점포도 그 지원자한테 면접을 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즉 이건 편의점뿐 아니라 다른 알바나 회사도 정말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 아닌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상호간의 면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점주님들도 면접 보실 때 면접자가 자식뻘이건 뭐 한참 어리다 하더라도 존칭 쓰면서 신사적으로 대해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도 그들한테 불합격 당할 수 있고 그들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저도 그 시절 면접 볼 때 점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접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속으로 빠꾸시킨 적 꽤 있거든요. 몇 번 대화 나눠봤더니 시작 전부터 뭔가 피곤함이 느껴지는 상사 밑에서 일하기 싫을 거잖아요. 면접관은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서 피면접자는 서 있게 한다거나 대기업도 그렇긴 하네. 면접 보는 와중에 갑자기 말없이 담배를 물고 불 붙이는 몰상식한 면접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외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야외라고 쳐도 그게 뭐하는 짓거리. 뭐 아무튼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점포 규모가 너무 커서 겁먹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답답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을 보고 대충 자기가 생각했던 분위기나 환경이 아니라던가 그런 이유로 불합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공고 내리지 말고 냅두세요! 그 이후 지원자한테 온 문자에 아무 답도 하지 말고 보류하시고요. 보통은 다들 바로 첫 근무 시키진 않고 교육과정 거치시잖아요. 간단하게라도. 교육 근무가 3차 전형이라고 친다면 막상 교육하며 시켜봤더니 면접 때와는 달리 태도가 별로거나 이건 뭐지? 싶은 싸한 행동을 한다거나 심각하게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교육받아 보니 못하겠다거나 안 맞는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점주님 그 친구 생전 처음 보시는 거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만약 면접 합격시켰던 친구가 채용이 불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키핑해 두었던 아직 내리지 않았던 공고를 보고 다른 사람이 지원해 볼 수가 있고 2순위 경쟁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지원 문자 보냈던 사람에게 그제서야 답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의 경기 종료 휘슬 시점은 제 기준에는 교육도 아니고 맨 처음 근무 투입하고 난 이후라고 봅니다. 보통은 1인 근무잖아요. 혼자 내버려뒀을 때가 진짜 모습이라고 봐요. 이것도 편의점 브랜드마다 점포마다 다른 얘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류가 야간 타임에 다 몰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가할 사항이 오후에 비해 워낙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야간은 하루만 첫 근무시켜도 이 친구를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후는 몰라도. 그리고 또 한참 고용을 하는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것처럼.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또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무튼 지원 문자 내용 괜찮다고 좋아하시는 건 설레발이니 곤히 넣어두셔야 하고요. 면접 봤는데 괜찮으니 합격 통보하셨을 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점주님 본인 기준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만 그 휘슬이 적어도 본격 채용자는 절대 아니다! 라고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간혹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 시점 혹은 교육과 첫 근무 시점 일정 간의 텀이 길어서 불안한 마음에 안부랍시고 막 하루에 한 번꼴로 다음 일정 나올 수 있는 거죠? 혹시 다른데 면접 본 거 없죠? 있어요? 다음 일정 언제인지 잊지 않으셨죠? 이런 연락 수시로 취하는 점주님들이 가끔씩 계시다고 들었어요. 무슨 심정으로 그러시는 건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확인차 연락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이상은 선 넘는 거. 그러시다 보면 정말로 점주님 밑에서 일할 생각이 있었던 친구가 부담스러워서 마음 달아나게 할 수도 있다는 행위인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일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일정을 대충 개같이 말씀하셔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인지했다가 그날 그 시간 되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오겠죠 뭐. 추가로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스포츠에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연애하고도 빗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상호 간에 마음에 들어야 성사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지속되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조급하다고 막 채용하는 것은 얼마 못 가 꼭 문제가 생기고요. 마음이 앞서 수시로 계속 연락 쏟아내면 상대방이 부담 느껴 도망가고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근무자들 다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어서 채용하고 있는 거냐? 네, 다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었고 2순위였던 친구도 있지만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랑 상대전부터 1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가 3명 있었는데 다 옮겨와 주었고 그 중 한 명이 최근에 그만둬서 나머지 2명이 고임무 아니 최고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점주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무자 채용에 관해서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들을 말씀드려봤고요. 편의점 점주, 근무자, 그리고 손님이 모두 만족하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